네, 현재 미국 양적 완화의 축소 가능성이 국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수개월 내에 자산 매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네. 국내 시장의 변동성도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김영일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밤에 미국에서 들려왔었던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일단은 궁금하고요. 이 양적 완화를 이어간다, 혹은 이제 축소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을 조금 위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북한이 또 대화를 제의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시장 변동성 커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시장 변동성은 다소 좀 커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그동안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좀 나타내왔었고,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증시는 좀 급하게 좀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전일 그 버냉키 의장의 발언, 그리고 FOMC 회의록이 좀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다소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에서 그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조금 발언이 좀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다소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장 후반으로 가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미국 주요 지수들도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주목해서 좀 봐야 될 점은 최근에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일에 지금 11bp가 상승을 하면서 2.0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올해 3월 달에 형성을 했었던 좀 최고치 수준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일단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시장의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현재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관한 이슈를 체크를 한다면은 미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과거에 미국의 그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다소 충격이 왔었다라는 부분은 좀 참조를 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달러의 약세, 그리고 엔화 강세, 그리고 이머징 증시의 강세로 이어졌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그 전일에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그 내용으로 봐서는 고용시장이 현저히 좀 개선이 되기 이전까지는 다소 가까운 시일 내에 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상당수 의원들이 6월 말에 매달 6월에 매달 $850 규모의 채권 매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9월 달 정도에는 다시 한번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커지겠지만 현재 흐름 자체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북한 얘기는 어떨까요? 북한이 회의를 제의했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북한 이슈는 사실은 일시적인 대부분 과거 패턴으로 봐서는 좀 일시적인 패턴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외국인 수급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의 그 디스카운트, 코스피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 북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 쪽의 개선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외국인의 수급 이상으로 코스피의 상승으로 이끌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외국인 그 수급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오늘 또다시 또 팔제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좀 이제 유입이 되나 이런 조금 더 들어오나 이런 기대를 걸었었는데 아직은 좀 멀었다고 보십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기까지는요? 수급 개선세는 좀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4월 달에 좀 매도 클라이막스를 좀 현재 지난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가 유독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머징 시장으로도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고 올해 특징적인 게 선진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5월 달 들어서 선진 시장과 더불어서 이머징 시장으로도 자금 유입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가 유독 외국인 매도가 많았던 이유는 역시 뱅가드 이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대략 한 76%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7분 응선은 현재 지금 넘어 있는 상태이고요. 금액상으로는 대략 2조 원 수준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그 3월달 이후에 외국인들 매도 패턴을 좀 보게 되면 3월에는 2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그리고 4월에는 3조 원가량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커졌었는데요. 5월 들어서 매도 규모를 보게 되면 900억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7분 능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기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향후에 대략 6월 달까지는 외국인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매수세로 전환되기는 어렵지만 클라이막스는 지나면서 외국인 매도가 시장을 누르는 그런 형국은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본격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좀 확신이 들어서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대략 6월 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와 줘야 국내 시장의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 주변에도 펀드로 많이 손해를 보셨던 분들 보면은 이제 2,000포인트만 올라와 봐라. 네. 내가 정리하고 만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꼭 하겠다. 이번에는 네. 꼭 정리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군요. 물론 기관의 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2,000포인트에 올라오면서 이 매도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좀 2,000포인트의 탈환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지수대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올해 코스피가 움직인 지수대가 대략 1,9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입니다. 현재 지수대가 1,980포인트 수준이기 때문에 대략 한 중간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시장에서의 생각은 박스권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관 역시 그런 형태로 지금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1,900포인트에 근접을 하게 되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형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현재 이제 이런 기관들 중심의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2013년도 이전에는 외국인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기관의 2,000포인트 수준에서의 매도세를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이 와야지만 2,000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세 이전까지는 코스피는 현재 수준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초반에 등락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수의 상승이 더뎌진다, 속도가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는 업종별 혹은 종목별로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께 팁 좀 주시죠. 단기, 중장기로 나눠봤을 때 어떤 섹터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 현재 코스피 업종별로 봐서는 뭐 최근에 5월달, 4월 말 이후에 그 소재라든지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의 반등폭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부분은 실적 모멘텀을 봐서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엔 좀 장기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실적이 좀 나와주는 업종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추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은 국내 그 수출의 대부분이 아세안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세안 쪽에서 현재 지금 그 수입 규모가 좀 증가하고 있는 업종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수출이 지금 아세안 쪽으로 많이 나가는 업종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IT라든지 음식료 업종들이 상당히 지금 수출이 좀 양호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봐서는 IT 업체 그리고 음식료 업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IT 업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IT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주가가 강세가 지금 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국내 뭐 부품업체라든지 그리고 IT 업체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역시 대형주 중에서는 IT 업종에 지금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더 양호한 통신업종 중심의 단기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에서 저희가 눈을 돌려볼 곳은 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IT와 음식료, 통신, 대형주들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김영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